저는 미쳤습니다. 아, 저는 미쳤습니다. 예, 헤드라이너로 저는 미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빨간 글씨로 저는 미쳤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미쳐? 궁금하잖아요. 밑에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헤드라이너는 나는 학생들한테 미쳤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자, 저도 이제 이렇게 커피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에 커피가 건강에 좋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커피는 뭐 이제 커피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다고 쳐요. 예. 그럼 당연히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사를 보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기사가 보이고 나서 제가 만약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면 건강에 좋은 커피 지금 구매하세요를 광고가 났을 때 만약 그 기사를 보고 커피가 정말 건강에 좋으니까 내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광고가 딱 뜨게 되면은 그건 정말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율도 높아. 이제 전문 영역이고 여기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한 70, 80% 정도 이상의 그 전문적인 툴하고 비교를 해봐서 퀄러티가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퀄러티를 동일하게 놓고 전문적인 영상 아니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동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비즈너 컨설팅 민준홍 이사님, 글로벌 에듀타임스 이광지 국장님 모시고 소상공인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은 따로 있다를 주제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럴 마케팅 하면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누구나 들어봤는데 근데 소상공인을 위한 바이럴 마케팅은 따로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뭐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어떤 바이럴 마케팅을 하잖아요. 자본이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지 않아도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자본이 없어요. 그리고 콘텐츠도 없고 그런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 자본을 투자해서 하는 그런 바이럴 마케팅은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안 되나요? 안 되죠. 돈 많나요? 없습니다. 콘텐츠 있나요? 없죠. 글 쓸 줄 아세요? 잘 못 쓰죠. 그런데 그런 마케팅을 갖다가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되죠. 안 되겠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일반 소상공인들 블로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매일 포스팅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니까. 페이스북 친구들이란 뭐 이런 거지 페이스북 운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소상공인들이. 마케터가 아닌 이상. 예? 유튜브 올려봤자 클릭수 10개, 20개. 정말 효과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데 광고비 투자해가지고 바이럴 할 수 있느냐? 파워블로그한테 맡겨서. 절대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이번 세미나의 주체의 목적이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도 제로인 상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갖다 할 수 있다. 오, 아주 좋은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 국장님이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아, 제가요? 아, 저는 이제 이번에 네. 이 바이럴 마케팅인데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자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채널이 없고 근데 블로그도 사실 미약하고 페이스북 채널도 미약하고 유튜브도 미약한데 자꾸 내 채널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커뮤니티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내 타겟 고객이 정말 모여있는 커뮤니티로 내가 침투를 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어떤 커뮤니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사님께서 제가 알기에는 이제 리스트가 하나도 없었는데 리스트를 막 만들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마케팅을 통해서 불과 이제 비즈너 컨설팅에 합류하신 2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동안 3번의 세미나를 다 마감을 시킨 그런 놀라운 지금 마케팅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그게 프로드 런치에서 나오는 그 바이럴 마케팅이고 네. 이게 소상공인들도 할 수 있나요? 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리스트가 제로라고 그래도 지금 이동호 국장님이 소개하는 그 클릭 컨트롤 그걸 활용하면 저는 그거 활용하지 않고 리스트가 제로인 상태에서 리스트를 갖다가 모으느라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 자체도 리스트 전혀 필요 없이 간단하게 리스트를 갖다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거를 갖다가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너무 꿈과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해외에, 특히 미국에 가장 현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마케터들이 이제 이렇게 개발한 그런 기법에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까지 다 곁들여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개발해낸 그런 클릭 컨트롤 시스템인데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포탈에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커피 사업자다. 그러면 커피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이 있는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많죠. 그 커뮤니티에 일단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거기다가 뭔가 이렇게 부가적인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정보. 좋은 정보죠. 근데 좋은 정보라는 것은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기자라던가 민사님처럼 이제 광고 전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만들겠지만 그렇죠. 직접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어렵죠. 많은 시간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딱 하시면은 커피 딱 치시면은 거기에 좋은 뉴스, 좋은 블로그 글, 좋은 웹문서, 동영상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타겟 고객이 좋아할 만한 어떤 컨텐츠를 그냥 갖다가 링크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만 주는 거는 100% 합법적이고 오히려 언론사가 됐건 블로거가 됐건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컨텐츠가 최대한 많이 퍼지는 거기 때문에요. 바이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약에 커피에 대한 기사를 링크를 주시면은 그 링크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플랫폼에 다 뿌리시면 돼요. 커뮤니티만 뿌리시는 게 아니고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그 외에 전부 다. 다른 블로그, 뭐 심지어는 경쟁사 블로그, 경쟁사 홈페이지 다 괜찮아요. 근데 하게 되면은 부가적인 어떤 가치를 주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그런 타겟 고객은 이제 클릭을 하겠죠. 근데 그렇죠. 클릭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커피에 대한 기사가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원래 한번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클릭 컨트롤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그 화면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사가 보여지면서 그 화면에 나의 커피 관련 광고나 나의 배너 광고 또 내가 만든 동영상 또 홈페이지. 내가 제공하는 뭐 홈페이지, 랜딩 페이지 이런 컨텐츠들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이해하셨나요? 당연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전을 한번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그 광고 회사라든가 대행사 있을 때 광고 하나만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문에다가 어떤 조중동이라든가 매체 광고를 내더라도 하루 나가고 그냥 광고 한 번 나가고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데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그냥 링크랑 제목 관심 있는 고객들한테 타겟이 되는 고객들한테 그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그게 며칠이고 계속 뜰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이 좋은 거냐면 이제 커뮤니티가 됐건 간에 침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대놓고 내 광고 글이나 홍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단숨에 강퇴당하거나 삭제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커뮤니티에 부가가치를 제공하는 좋은 컨텐츠를 올리면은 아주 훌륭한 회원으로 더 운영자도 좋아하고 좋아하죠. 아주 회원들도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와 관련성이 있는 또 나의 광고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광고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자, 저도 이제 이렇게 커피를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사에 그 커피가 건강에 좋다. 예를 들어 건강에 좋은 커피는 뭐 커피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다고 쳐요. 예. 그럼 당연히 커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기사를 보고 싶겠죠. 그런데 그 기사가 보이고 나서 제가 만약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이면 건강에 좋은 커피 커피를? 지금 구매하세요라는 광고가 났을 때 만약 그 기사를 보고 커피가 정말 건강에 좋으니까 내가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광고가 딱 뜨게 되면은 그건 정말 더 좋은 유익한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더 효과가 좋고 이 광고를 한 사람도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고마운 컨설턴트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혁명적인 인터넷 마케팅 이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부가적으로 그 세미나를 세 차례나 요즘에 사람 모르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계속 마감시키는 어떤 비결이 있나요?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프로덕트 런치 연장선인데 사실은 비즈노가 프로덕트 런치를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16년 전부터 제프 워커가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이
전부 그거를 갖다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마케팅의 왕도 중에 왕도거든요. 그런데 비즈노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어떤 타깃 고객을 갖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 타깃 고객한테 신뢰가 가는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하면 사람들이 항상 저기는 정말 좋은 정보를 갖다 제공을 해주는구나 라고 항상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미나를 갖다 개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초창기에는 잘 안 모였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존의 어떤 방식들은 소상공인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세미나를 하든지 상품을 팔든지 광고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돈을 투자해가지고 광고를.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돈만 나가고 또 광고를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그렇지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고객들한테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항상 리스트를 갖다가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프로덕트 런치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제가 무료로 좋은 콘텐츠 제공해가지고 그런 어떤 사람들 간의 고객과의 커뮤니티를 갖다가 신뢰감을 갖다 갖게 해가지고 세미나를 갖다가 모집을 했더니 100명, 200명 단숨에 그렇게 모으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프로덕트 포뮬을 사용하면 소상공인도 누구나 다 이제 사람도 모을 수 있고 그렇죠. 타깃국도 모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예. 동영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광진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요즘 이제 동영상이 이제 대세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 광고도 좀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고, 또 이렇게 인터뷰 영상이 상당히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인터뷰 영상도 만들고 싶고, 내 매점이나 또 상품도 소개하는 그런 데모 영상도 만들고 싶은데, 소상공인을 위한 동영상 제작은 따로 있다면서요? 네, 소상공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왕초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왕초보. 제가 왕초보분들이 간단히 제작할 수 있는 영상 방법은 제가 2007년도에 그 조선일보 전 기자 대상으로 그 영상 제작 관련한 간단한 뉴스 영상이죠. 뉴스 영상 제작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왕초보 조선일보 전 기자들. 예, 왕초보 갑자기 영상에 쓰이는 아우라가 왕초보 기자들한테 기자의 눈으로 이렇게 그 영상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제 조선일보도 영상, 지금 종편까지 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했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전 기자들이 현장에, 어차피 특종은 기자가 현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영상까지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완전 특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속보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선일보에서 그 기자들한테 예전에 이제 작티라는 어떤 그 휴대용 캠코더와 혹은 이제 똑딱이라고 하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 카메라를 나눠줬었어요, 전 기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현장에서 화질이 뭐고 특종이 될 만한 영상을 그냥 찍어와라. 그리고 그렇게 찍어와서 올리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건당 10만원씩 인센티브도 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현장에서 가장 그 빨리 올리고 찍을 수 있는 방법은 무편집이거든요. 이제 찍을 때 잘 찍으면 갖다 붙이기만 해도 그 자체가 영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그 편집을 안 한다 생각하고 영상을 잘 찍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잘 찍는다는 게 뭐 흔들리지 않고 찍는다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떻게 찍는 거를 딱 생각을 해놓고 그대로만 탁탁 몇 초 찍으면 그 자체가 이제 편집을 생각을 하면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템플릿을 활용하는 건데, 이제 강의 실제 세미나에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저는 활용을 하는데, 파워포인트 템플릿이란 건 상상하시는 그대로의 파워포인트가 맞거든요. 근데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 용으로만 기존에 사용을 했고 그렇게 알고 있으셨지만,
저도 2007년도, 2006년도부터 영상으로 파워포인트의 컨텐츠가 영상으로 저장이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2016년 올해 저도 한 작년 정도부터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좀 접하긴 했는데 정말 플래시 애니메이션 스타일의 영상 아니면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포토 슬라이드형 영상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홍보 영상, 그 회사 홍보 영상 같은 영상 아니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어떤 간단한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형태의 템플릿들이 상당히 많이 제작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활용만 해도 정말 간단한 거는 2, 3분 정도면은 내가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퀄리티로 제작이 된 상태에 회사에 맞는 한 20, 30% 정도의 회사에 맞는 로고로 바꾸고 텍스트도 본인의 회사에 맞는 형태로 텍스트 정도 바꾸고 그렇게만 하면은 간단한 홍보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품질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이제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자동차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V 광고 같이 막 보이고 되게 화려해 보이는데 그것도 다 파워포인트 템플릿으로 가능한가요? 예.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가능하죠? 그 파워포인트 템플릿에 그걸 직접 일일이 제작한다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는 일주일에서 몇 달이 걸릴 만한 그런 템플릿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다 제작을 해서 이제 본인에 맞게 특정 부분이나 사진이나 텍스트를 간단하게 수정만 하면 그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템플릿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퀄리티 같은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반적인 어떤 전문적인 방송 영상 제작하는 어떤 프로그램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나 베가스 이런 프로그램하고 비교해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전문 영역이고 여기 파워포인트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한 70, 80% 정도 이상의 그 전문적인 툴하고 비교를 해봐서 퀄리티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따지면 더 좋을 수가 있거든요. 퀄리티를 동일하게 놓고 전문적인 영상 툴 아니면 파워포인트 놓고 보면 퀄리티는 한 7, 80% 정도 퀄리티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한 20분이면 안 된다. 그럼 얘가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원래 홍보 영상을 만들려면은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시나리오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도 만들고 이렇게 음악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어떤 스페셜 이펙트 같은 걸 다 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그냥 어려운 과정을 다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자신의 어떤 메시지나 이렇게 이미지만 좀 바꾸면 된다는 그렇죠. 네. 본인의 회사에 예를 들어 간단히 회사 소개다 그러면 회사의 어떤 신념이나 이념 그런 부분을 text를 수정을 하고 배경 이미지나 이런 게 만약 회사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진 정도를 수정하고 그리고 그게 영상이 있으면 영상을 바꿀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런 식의 이제 수정이 되면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어떤 형태의 포맷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텍스트와 사진이 수정된 거기 때문에 바로 영상으로 저장을 해버리면 그게 동영상이 됩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지금 자료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밑에다 이렇게 자료로. 진짜 어느 정도 품질이 나오는지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비즈노 세미나가 11월 18일, 19일에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좀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이제 어떤 사장님들이 오셔서 들으시면 좋고, 또 어떤 분은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는지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좀 소개해 주시면요. 일단은 11월 18일 3시부터 6시 금요일이에요. 1차는 그렇게 열고 2차는 토요일 11월 19일 3시부터 6시 양일에 걸쳐서 엽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미나는 안 하실 거죠?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쵸. 없습니다. 계획은. 이번 한 번으로
이 세미나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기회를 갖다가 기다리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냐. 정말 홍보를 하고 싶은데 할 방법이 없다. 자본도 얼마 없다.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상품을 못 팔잖아요. SNS 너무나 발달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 자신은 블로그도 운영 안 하지, 페이스북도 운영 안 하지, 뭐 카페도 없지, SNS 일체 모른다. 유튜브 전혀 모른다. 그런 분들조차도 이번 세미나에 참가하시면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선진 어떤 기법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자기 상품을 갖다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그런 소상공인들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광고하시는 분이라든가 대기업, 중견기업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좀 당장 시행해서 효과를 볼 만한 그런 비법 한 가지 정도씩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타겟 고객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텐츠를 올리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전문가로 포지셔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이제 비즈노 컨설팅의 그 게시판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참석한 다음에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제 그 비즈노 컨설팅이 추구하는 게 프로덕트 런치 포뮬러를 되게 중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덕트 런치 포뮬러를 잘 알고 있고 지난 16년 동안 해외 인터넷 마케팅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기자라고 일단은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즈노 컨설팅의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일단은 회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막 전문가 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두 가지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간단하게라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는 강의 영상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는 가르치면 뭐라고 부르죠? 가르치면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가르칠 때 전문가 대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게 만드실 필요도 없고 지금 비즈노 컨설팅에 제가 만들어 올리고 있잖아요. 그냥 파워포인트에다가 그냥 글만 좀 몇 개 하고요. 목소리만 같이 녹음해서 훌륭한 강의 영상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강의 영상을 만드시면은 전문가로 포지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바로 이 상황인데 자 인터뷰 영상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터뷰하게 되면은 아무나 인터뷰하지 않거든요. 항상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형태로 영상을 만드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냥 사무실에서 저쪽에 카메라가 있지만 아무도 없어요. 카메라 지금 보는 사람들요. 그냥 카메라 세워놓고 지금 거의 편집을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자 사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정보도 얻으실 거고 분명히 저희 세 사람을 전문가로 인식을 하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가지시고요. 스스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셀프 인터뷰 어쨌건 간에 자 두 가지 짧게라도 강의 영상을 만드시고요. 두 번째로 인터뷰 형식을 만드셔가지고 타겟 커뮤니티에 배포를 하시면은 운영자부터 시작해서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유명한 전문가구나라고 인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효과 있습니다. 민사님 한 가지 정도 네, 당장 실천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을 수 있다거나 리스트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요. 한 가지 정도 알려주시면 예. 저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카피를 갖다가 열심히 써야 된다. 창작을 해야 된다. 근데 일반 소상공인들은 글을 쓰는 방법도 배우지도 않고 아무리 며칠 몇낮을 고민해서 카피를 써봤자 고객들이 안 와요.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카피는 카피해야 돼요. 아 네? 카피는 남의 거를 갖다가 도둑질해야 돼요. 아, 그대로 네. 카피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클릭 컨트롤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그 제목 하나 그거 사람들이 클릭하게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간혹가다 낚였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본문도 중요하지만 카피 헤드라인 읽지 않으면 본문은 안 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라인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읽히게끔 만들까? 헤드라인은 전단지도 그렇고 모든 글에 있어서 70에서 80%의 중요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피는 카피해야 된다는 거는 많은 그런 블로그라든가 어떤 그런 기사에 어떤 그런 카피들을 갖다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내 거를 활용을 하는 그게 가장 제가 오늘 드리는 하나의 팁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이렇게 헤드라인에서 통하는 네. 그거 하나만 좀 알려주시면, 템플릿 하나만 알려주시면. 예전에 제가 컨설팅을 했을 때 학원에 원장님 굉장히 힘들어하신 원장님이 계셨어요. 0명에서 시작해가지고 매일 고민하시면서 밤잠을 못 이루시고 가족들 걱정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셨는데 단 3개월 만에 70명?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다고 지금도 굉장히 스승의 날 그런 그때 감사했습니다. 저의 은인입니다. 인생의 은인입니다. 항상 좋은 관계로 맺고 있거든요. 그분이께서 전단지 한 장을 제가 약간 첨삭을 해서 드렸어요. 10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10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했는데 그 당시 6명, 7명이 문의 전화가 온 게 아니라 등록을 해버렸어요. 10장에서 6명, 7명이. 자꾸 궁금하게 만드시는데요. 네, 그게 어떻게 공식도 했냐면, 괜찮고, 예, 물론 그분의 그 전단지만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건 아니고 잘 가르치니까 입소문이 벌써 퍼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카피를 했냐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쳤습니다. 아, 저는 미쳤습니다. 예. 헤드라인으로 저는 미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빨간 글씨로 저는 미쳤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미쳐? 궁금하잖아요. 밑에 읽고 싶을 거 아니에요. 헤드라인에는 나는 학생들한테 미쳤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미쳤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한테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감동적인 스토리로 풀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일본의 카피라이터 중에서 제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일본 사람들이 이게 최고라고 그랬던 카피가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자극적이에요. 저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밑에 글 읽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팁은 열심히 카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드 카피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헤드 카피를 갖다가 써야 되는가는 많은 사람 자신이 정말 클릭해서 읽고 싶은 그런 카피를 갖다가 수집을 하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클릭 컨트롤이랑 연동이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저도 지금 배운 대로 다음 저희 컨텐츠에는 나는 미쳤습니다. 나는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서정민 사장님들도 꼭 이 헤드카피를 한번 사용하셔서 효과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 미국의 네. 유명한 마케터들이 이제 가장 통했던 그런 헤드라인 카피를 how to 한 다음에 좋은 거, without, 나쁜 거. 그렇죠. 요 카피를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다이어트를 예를 들면 많이 예를 드는데 예를 들어 without, 나쁜 거 없이 좋은 것만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지 않고 또 뭐 좋은 거 먹지 않고 말도 안 되죠. 운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나 일주일 만에 뭐 10kg 뺄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카피가 많이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how to 좋은 거, without 나쁜 거 한번 그것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동영상 부분에서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법 하나 알려주시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텍스트나 그 포털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이용하면 파워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난 종이컵을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종이컵이 이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이컵은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잘 찢어지는지 아니면 뭐 방수가 잘 돼서 컵이
그런 부분은 실제 휴대폰으로 가까이 와서 휴대폰의 장점이 어느 정도의 접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따로 이렇게 붙이긴 했지만 간단한 셀카 렌즈를 사용하면 접사도 상당히 근접 접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재질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보여줄 때 딱 말이 필요 없죠. 아, 저희 종이컵은 다른 종이컵보다 2배로 질깁니다. 보여드릴게요. 영상 놓고 찢어보는 거죠. 두 개의 다른 브랜드와. 찢어지면, 아, 여긴 찢어지는데 저희 건 진짜 안 찢어집니다. 제가 주인이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 놓고 또 찢어보고. 이렇게 실제로 딱 보여주면 그 자체가 파워풀한 마케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회사가 작지만 뭐 간단히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다 그러면 뭐 각 팀의 요즘에는 그 각 팀원들의 롤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휴대폰으로 간단히 근접 촬영해서 얼굴부터 간단히 소개해받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뭐 옆에 있는 뭐 모니터 화면이나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자체가 간단한 또 홍보 영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거에 필요한 양념이나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 템플릿을 활용하면 또 좀 더 전문적인 영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면 효과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제작하는 게 가장 소상공인들한테는 필요한 컨텐츠입니다. 네, 이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유용한 바이럴 마케팅과 11월 18일, 19일에 있을 비주류 컨설팅 바이럴 마케팅 세미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